안녕하세요. 폴첸은 실존 인물이 맞을까? 그래서 제가 특허를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폴첸이 과연 특허를 냈는가? 그리고 그 특허를 낸 게 폴첸이 맞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특허청을 가면은 리버세라님, 아파트님이라고 하죠. 그 특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특허권자, 특허권자에 체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구호싱이라는 사람이 있고 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명이죠. 폴첸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폴첸 구어싱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자의 폴첸 구어싱이라는 한 사람, 이거 세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이고 발명자이자 특허권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소를 보면은 미국에 삽니다. 미국.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폴첸이 특허권자, 발명자이고 발명의 명칭을 보면은 혈관신생 억제제로서의 6항 아미노아미드 유도체라고 나와 있고 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의 성분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허를 살펴봤고요. 그럼 폴첸 박사가 했던 일은 신약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어디였을까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12월 27일이니까 1년도 안 된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사랑 미국 FDA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LB에 해당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단계, 2단계부터 6단계가 있는데요. 전임상을 하고, 임상을 하고, FDA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 판매 승인이죠. 4단계에 지금 HLB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승인 신청, NDA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7명 전문위원이 심사, 필요시 자문위원회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국가건강보험약에 등재되고 신약 판매 승인, 시판 후 조사까지 하게 되고 여기서는 임상 4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부분은 동물 실험입니다. 비임상, 전임상. 그 다음에 임상 시험에서는 또 정상인 환자. 이거 왜 정상인이 있냐? 처음엔 정상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폴첸 박사가 했던 게 바로 여기 1단계에 있는 기초연구입니다.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물질을 최적화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시험관이랑 이제 동물.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일반 기업들은 상업화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기초 연구에 투자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를 LI 해가지고 자기들이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임상 1상에서 LI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시판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상 단계에 설명이 많죠. 임상시험용 신약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요. 이런 것들 뉴스 기사 공시 나오면서 또그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런 것들 많이 봤을 겁니다.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그 다음에 임상 1상에는 참여 인원이 20명에서 80명이고요. 2상엔 100명, 300명. 3상이 300에서 3000명. 그래서 대규모로 되고요. HLB도 300명이 넘게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성공률을 보면은 1상이 70%, 2상이 33%, 3상이 25%로 갈수록 낮아지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상 1상에서는 안정성 평가, 2상에서는 효능을 보이는 최고 복용량을 조사, 그리고 3상에서는 효능 및 안정성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약이 사람이 먹어도 되는지, 안전한지 그걸 보고, 두 번째는 얼만큼 먹어야 아주 최적화가 돼서 효과가 좋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효능은 확실히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있는 이거는 FDA랑 그 개발사랑 같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런 요령에 대해서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HLB가 중요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핑크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다. 치료약에 대한 논리 개발, FDA 규제관과 기획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페디티 리뷰 신청을 해야 되고 FDA와 임상기획, 협의, 결정, 공동목표 설정이 중요한 많이 만날수록 좋음, NDA 신청 준비, 프라이어티 리뷰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NDA 신청 전에 지금 이런 작업들을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많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폴첸 박사가 했던 것은 여기 기초연구에 있던 거였고요. 이걸로 특허를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실존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HLB가 현재 FDA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령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저번에 엔트로피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던 구독자님이 계셔서 미루다가 다시 차근차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연력학 엔트로피에서 정보 엔트로피로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아서 이게 한 번에 찍으려고 하니까 30분 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어 이제 가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 최종화에 가면 놀라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끝까지 이 내용을 따라오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공식 유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보 엔트로피로 가면은 정보 엔트로피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랑은 다르죠. 그거를 응용해서 차용해서 사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DS 이거는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A랑 B라는 곳이 공간이 있어요. TH, TC가 있는데 이건 온도를 나타냅니다. 온도가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 개라고 부르죠. 그래서 열 Q가 여기에서 A에서 B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DS는 온도로 나눠준 겁니다. 이제 Q의 변화량을 온도로 나눠준 것.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 요 SA 써져 있는 거는 A에서 엔트로피 변화, 이거는 B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이걸 둘 다 합치면은 토탈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SA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그게 나오죠? 요렇게 보면은 Q 변화량을 TH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A는 자기 지금 이 Q가 요 B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Q가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Q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보면은 이제 S 토탈은 SA랑 SB의 변화량을 둘 다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Q를 T로 나눠준 거, Q를 또 T로 나눠준 거.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당연히 S 토탈의 변화분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Q는 똑같죠. 요 Q가 A에서 B로 넘어간 거니까 이 Q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도가 달라요. A의 온도는 TH고 B의 온도는 TC예요. 그래서 둘이 온도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다르죠. 분자는 같지만. 그래서 더해주면은 이거를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Q는 당연히 플러스겠고 TH랑 TC도 온도는 이제 우리가 뭐 마이너스 뭐 3도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를 씁니다. 자, 어쨌든 이거 플러스고요. 이것도 플러스고 부호가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죠. TH-TC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건가?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TH가 TC보다 크다. 물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한 거고 이게 부호는 그럼 위에 것만 일단 볼게요. TH-TC. 그래서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게 TH-TC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거 부호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Q만 딱 빼면은 이게 TH분의 마이너스 1이고 TC분의 1입니다. 그런데 TH가 TC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 Q만 그 생각하지 않고 요거 전체 T 적힌 것들만 계산을 하면은 0보다 크게 나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TH가 TC보다 더 큽니다. 여기 중간 공식을 보면은 이제 Q를 따로 빼서 Q는 신경 안 쓰고 보면은 더 큰 게 분모로 갔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붙은 건 더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C분의 1은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공식이 0보다 크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좋다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각자 개가 있어요. 여기서 Q가 넘어가는데요. 이 Q를 절대 온도로 나눠준 거. 그거를 더해주면은 토탈 변화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보이는 여기 공식에 보이는 DS입니다. 델타 S가 있는데 이 델타 S가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Q가 넘어가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부호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게 크냐, 여기 게 크냐 그게 중요하겠죠. 부호는 A 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B 쪽에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얘가 Q를 받으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Q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잖아요. 부호는 일단 A 쪽이 마이너스고 B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는 분모에 있는 숫자, 이 TH랑 TC 중에 누가 더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기 때문에 TH가 숫자가 더 큽니다. 하지만 분모로 TH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는 더 작은 숫자가 되죠.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부호까지 신경 쓰면은 이게 마이너스지만 더 작은 숫자가 되고요. 이쪽이 더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말로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Q가 넘어가는데 이 A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Q는 분자가 여기 공식 보면 분자가 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Q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 여기가 플러스 부호인데 결국에는 분모에 있는 숫자가 누가 더 크느냐 작느냐가 이 토탈 그 델타 S를 정하게 되잖아요. 부호를. 그러면은 분모에 이 TH가 크냐, TC가 작으냐 했을 때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TH가 숫자가 더 큰데 이게 분모로 내려가니까 최종적으로 더 작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이쪽이 더 작은 숫자,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가 붙은 이 TC분의 Q가 더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플러스 부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이거 두 개 더했는데 Q는 똑같죠. 부호 있고 TH가 더 큰 숫자고 TC가 더 작은 숫자인데 이게 지금 분모로 있으니까 이게 더 작은 숫자 되죠. 마이너스가 붙은 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붙은 숫자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설명해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